오늘 제가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본 또 제 스스로 겪어온 경험들을 토대로 늙어서도 꽃길만 걸으며 사는 듯한 사람들의 5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공개하려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라는 뻔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네 삶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조언과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눠보려 해요. 편안하게 따뜻한 차 한 잔 곁들이시면서 혹은 산책하면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아프지 않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 제가 잘 아는 박 여사님, 올해로 75세가 되셨습니다. 7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신데요. 매일 아침 6시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동네 공원을 활기차게 40분씩 걸으시고 집 근처 요가원에서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는 분입니다. 젊을 땐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몰랐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60대 후반부터 건강 관리에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 옆에서 지켜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사님 댁에 잠시 들렀는데 온 가족이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귀여운 손주들의 재롱에 듬직한 아들 내외 얼굴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게 다 건강 덕분이야 하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엄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맵고 짠 음식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말 건강이 최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둘, 돈에 쫓기지 않는 여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두 분 모두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으신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아껴 모아둔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도 꾸준히 하고 계셨습니다. 연금과 임대료 수입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공무원 연금을 받거나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꾸준히 시작해야 합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모으면 나중에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나 부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 그것 또한 팔자 좋은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들은 더욱 노후 준비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 후반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셋, 외로움을 이기는 따뜻한 말동무.
친구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제가 용기를 내어 김 사장에게 동네 게이트볼 클럽에 가입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게이트볼이야 쑥스럽게 라며 망설이더니 며칠 후에는 아주 신이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정원직이, 내가 거기서 완전히 인싸가 됐다. 다들 나를 너무 좋아해.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아주 난리야. 라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던지요. 게이트볼 클럽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건강도 챙기면서 김 사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삶의 의욕도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동창회, 향후회, 봉사단체, 종교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여 좋은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세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말동무가 있다면 노년은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겁니다. 저도 한때 은퇴 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진 찍으러 다니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면서 외로움을 잊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네,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나만의 즐거움. 처음에는 붙잡는 것조차 어색하고 그림 실력도 엉망진창이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림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작은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하시고 조만간 개인전도 여실 계획이라고 자랑하시더군요. 이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늙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몰두하게 된다고 늘 말씀하시곤 합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너무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면 사회성도 높이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습니다. 5.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어. 몸을 계속 움직여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믿네. 그리고 늙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뇌가 녹슬지 않아. 실제로 할아버지는 또래의 다른 어르신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정신도 아주 맑으십니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30분 걷기, 건강한 식단 챙겨 먹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취미 생활 시작하기, 꾸준히 배우고 익히기.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늙어서도 팔자 좋은 삶,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